겠습니다. 야권연대 최종 결렬.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시한을 연장해가면서까지 단일화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성사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통합진보당 측이 먼저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러면 결국 총선은 따로따로 치르는 건가요? 야권연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 연결을 해보죠. 문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도 좀 못하네요. 네, 그렇죠.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측이 먼저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민주당도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니, 받아들이진 않죠. 물론 부러진 연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큰 형으로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연대의 목적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총선 승리이지 연대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점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결렬은 아니고 일단 결렬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시한을 일주일씩 연장하면서 양측이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꼬인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얘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정치협상이라는 거는 마감 시한을 두고 끝까지 막판에 타결되는 경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통합진보당 측이 제시한 건 수도권에서 10곳 그리고 호남, 충청, 강원, 대전 지역 합쳐서 10곳을 양보해라. 합의 20곳. 근데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4곳, 호남, 충청, 강원, 대전 통틀어서 1곳, 합의 5곳.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거는 이제 수치 계산하는 데서 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디 보도를 보니까 8 플러스 2를 제안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얘기가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자꾸 피하고 싶어 하세요. 얘기 나누고 있는 중이고, 얘기 나오는 얘기를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고, 굉장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10곳 플러스 알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들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이런 판단이 좀 민주당 측에서는 있는 건가요? 글쎄, 그러니까 연대 목적이 승리이지 연대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점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보신당과의 문제는 어떻게 같이 갈 건가. 이 점이 참 큰 고민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진보신당이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보신당 출마자에게 상당히 많은 표가 또 수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단일화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진보신당 측은 어떻게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글쎄, 3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을 말이죠.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혹시 연대하기 싫어서 우리와 이 단일화 협상 하기 싫어서 다른 명분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근데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지금 자꾸 속사를 얘기하시니까 참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은 통합진보당 측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보도도 다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통합진보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보도될 뿐이죠. 그렇군요. 모두 다 사실이거나 또는 이렇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성근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결렬은 아니다.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1년 반 전부터 야권 대통합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걱정돼서 그래서 어떻게든 정당 연합으로 법적인 단일 정당을 해보자고 그렇게 호소했던 건데 예. 그게 거절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저는 1년 반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같이 운동해온 많은 회원들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그런 얘기들 해요. 야권 연대 문성근이 들어가도 안 되는가?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 있던 분도 아니고 누구보다 연대 통합 중시하는 국민의 명령 대표이기도 한데 네. 이분이 나서도 안 되는가? 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정당을 해보자고 그랬던 거죠. 정말로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불응하는 후보가 생길 수 있고 탈당 출마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지금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토막진보당 측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금년에 2번 선거는 그야말로 민족사의 대회전이고요. 모든 국민께서 1대1 대결 구도를 원하고 계시고요. 아하. 알죠.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뭐 답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총선 승리라는 큰 목표를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총선 승리의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게 4+1입니까? 그건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까? 예. 자, 그럼 언제까지 시한을 두시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한을 정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공천 심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라서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 참 그렇죠. 쉽지가 않군요. 지금으로서는요. 후보 등록 이전 가급적 빨리. 예. 네. 알겠습니다. 한숨이 배어 나오네요. 인터뷰 와중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문성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낙동강벨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부산 시민들께서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신 거는 분명합니다. 또 이제 엎친 데 덮쳤다 그럴까? 예. 이번 박근혜 대표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전혀 부산 시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더 해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럴 때는 공약됐던 신공항 엎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얘기를 안 하셨고 특히 부산일보를 지배하고 있는 정수장학계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실망을 주고 계시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리지 않았느냐. 특히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수장학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산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문최고 의원은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정수장학회 부분은요. 네이버 사전을 보면 아예 국가가 정수장학회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당시 부산 지역 기업인이었던 고 김지태 사마고무 사장의 부일 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 경우에 네이버를 쳐보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위원장, 말씀 더 하십시오. 네네. 그 2007년에 그 정부가 합법적으로 구성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강제로 뺏은 사건이다라고 선언 판단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보수주의자는 국가 정체성, 국가의 정통성 등등의 법적 체계 이런 걸 존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보수주의자로 자처하기에 좀 민망하다 싶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은 이미 떠났고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지난주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법적 효력 기관의 해석 차이겠죠. 근데 박근혜 대표께서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기 전쯤까지는 2004년인가요? 거기서 뭐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오랫동안 받고 계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거명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쇼필립 씨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 박근혜 대표 대리인인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요. 대리인이다.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좀 민망합니다. 예, 그쪽에서는 대리인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세요. 네, 그거는 역사 자체를 그 편의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예. 그러면 결국 이 정수정확히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위원장이 이대로 대선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겠죠.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받던 월급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신 걸로 해결이 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경선만 하다가 그만두셨고, 대선 본선에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본선까지 나오신다면 당연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산 얘기하다가 정수정확히 이야기 잠깐 돌아왔는데요. 다시 좀 돌려보죠. 네. 낙동강 벨트의 한 곳이 이제 부산 사상구인데 여긴 문재인 이사장이 후보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손수조라는 젊은 후보를 지금 전면에 내세울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최강의 카드를 붙였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문성근 최고위원이 하셨어요. 예.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 뭐 신인이 이렇게 언급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질 테니까 그냥 뭐 화제 있는 분을 찾아볼까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참 너무 좀 장난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장난스럽다고요?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된 아주 강력한 분이 제대로 나와서 멋진 승부를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 경험도 좀 있고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떤 분 생각하세요? 최강의 카드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박근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까지. 그럼 문성근 최고위원 지역구에는 뭐 홍준표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한다 이런 이야기도 주말 사이에 모락모락 나오던데. 네, 저야 뭐 한나라당 그 이름만 걸고 나오면 그 누구라도 저는 위험하죠. 어렵죠. 새누리당. 어려운 거 알고 찾아간 지역이니까요. 네, 새누리당. 이름만 걸고 나와도 위험하다. 지금 누구라도 저는 뭐 어려운 일이죠. 좀 부산 연고가 없다는 어떤 한계 같은 걸 좀 느끼세요? 아니 뭐 그거는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종종 이제 시민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왜 왔는지는 아실 텐데 직접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숙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 문재인 이사장을 포함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께서 저 몰래 이렇게 논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번에 부산에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길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지난 20몇 년 넘게 참 여러 번 선거가 있었는데 참 넘어가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흘렸던 눈물이 있고 그걸 저도 같이 흘렸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랄까 남은 숙제라고 할까요? 특히 부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관심을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했었죠.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뭐 녹산공단 또 신항에서 삼랑진을 통해서 예. 서울 파주를 넘어 이제 북한까지 개성까지 연결되는 철도 그걸 대비하면서 이제 물류 단지라든지 등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거거든요. 예,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네. 이 정부 들어서 그게 남북관계 단절되면서 이 부산의 발전이 완전 중단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일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뭐 여쭙죠. 자신 있으십니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